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는 공탐지수 살펴볼 텐데요. 어제로부터 하루가 지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제자리에 멈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정중앙에 50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장이 특별하게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번 한 주를 조금 조용히 잘 보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는 발표가 됐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그 쇼크가 우리 시장에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나의 산을 잘 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니까요. 과연 주말까지 남은 이벤트들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지, 공탐지수가 여기에서 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한 주 동안에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미국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 지표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이 지표를 보면 미국 내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그 전에 4월까지는 계속해서 양수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죠. 이 안에서는 매수세가 조금 더 붙으면서 우리 시장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었지만 지금은 미국 내에서 투자자들이 매도 쪽으로 심리가 기울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아이러니한 건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래도 그 와중에 올라갔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매도 쪽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봐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지표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여기에서 주춤거리면서 내려올 가능성까지 미국 내 투자자들의 움직임 안에서는 열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안에서 알트단에서는 기회를 잡아보기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시가총액의 움직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부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토탈 차트부터 토탈 2 그리고 토탈 3까지 한 번에 조금 비교를 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그래프 토탈 차트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한 주 동안의 추이를 본다면 그래도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0.59% 전체 시가총액이 늘어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단으로 한번 가보시죠. 토탈 2로 가본다면 이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의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1.28% 상승했거든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났더니 더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토탈 3를 봤을 때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그 밑에 단의 알트들이 얼마나 움직였느냐. 일주일 동안 또 더 큰 폭으로 2.85%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비트, 이더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 전반이 상승을 한 건 맞는데 그 안에서도 비트보다는 이더를 포함한 그리고 다른 알트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 밑에 단에서 알트들 안에서 전략을 세우면서 수익들을 챙겨가고 있다는 걸 토탈 3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확실히 이렇게 토탈 차트들을 비교해보기만 하더라도 알트단에서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항상 저희 방송에서 그 알트단에서의 전략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을 통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도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1시간 전 대비해서 그래도 비트코인 소폭이지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04% 상승하면서 현재도 8만 1,000달러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8만에서 8만 1,000으로 올라왔다라는 데에 대한 희망적인 포인트는 짚어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조금 하방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1시간 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에서는 조금 멀어진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가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XRP 약간 혼조세 보이고 있죠. 0.05%. 이 1시간 전 대비해서는 밀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솔라나도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혼조 분위기를 연출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전략 잘 세우고 미리 담아두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웃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우리 시장 안에서 웃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방송 통해서 어디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는 건지 힌트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와서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오늘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8만 달러에서 부근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알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유독 내 코인은 왜 안 오지라고 좀 답답함을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떤 알트코인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콕콕 집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야속하게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운 전략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은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나도 알트단에서 나름 전략을 세운다고 세워봤는데 웃을 일이 없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안에서 힌트를 얻어 가시면서 그 전략의 방향을 살짝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략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정준명 전문가님이 되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 히든코인으로 말씀해 주셨던 코인들이 정말 하나같이 오름세를 그것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4월부터 히든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이 그 다음 방송이 왔을 때는 수익코인이 됐었고 이게 5월이 될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좀 히든코인을 드렸던 게 또 다음 방송이 왔을 때 그래도 좀 제가 수익을 난 걸 보면 되게 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4월부터 제가 카이토 그리고 아카시 네트워크 오픈을 했죠. 그리고 또 제가 카이토 다 재진입을 요구드렸고 사하라 EA까지 제가 그래도 좀 수익률을 뭐 10%, 20%, 30%대 이렇게 제가 잡아드리고 있었고요. 그만큼 뭐 제가 정보를 콕콕 잘 집어낸 것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우리가 선택을 잘한다면 수익 내기 좋은 단타치기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선택적 알트 장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비트는 답답한 구간을 횡보하더라도 알트들은 단타치기 좋은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번 연도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섹터는 RW 섹터다. 온도 파이낸스 주의 깊게 보시라고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메이저들을 보시면 리플 그리고 에이다,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보다는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다른 메이저들이 그 섹터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사하라 AI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잘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하라 AI가 왜 이렇게 올라야 전문가님이라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AI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상승률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특정 섹터들 그리고 이 수급들이 들어온 건데 거래량이 붙는다든지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만 잘 살피고 들어가셔더라도 지금은 솔직히 저는 주식 시장보다 코인 시장이 오히려 단타시기가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자료를 통해서만 보시더라도요.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이 정말 최소 10% 이상씩은 다 수익으로 연결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방송 보시면서 히든코인, 사하라 AI 가져가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거의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50%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서 살짝 눌리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또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하라 AI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을 전문가님이 히든 코인으로 잘 선별해서 가져오고 있으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방송만 보시더라도 방송 말미에 오늘의 새로운 히든 코인으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 전략 제대로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선택적 알트 장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만약에 담은 코인이 선택받지 못한 코인이라면 아니 지금 알트장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다 오르지는 않는 건지 어떤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너도 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트 안에서 뭔가를 지금 담으실 텐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일단 지금 내 코인은 왜 안 오지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메이저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들로 포진한 이유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메이저들로 포진을 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주식장을 잠시 꺼내서 비교를 드릴게요. 자, 주식장은 지금 현재 코스피가 8천 부근까지도 상승을 했고 정말로 계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종목들 탁 깨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위주로 기술주 섹터들로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바이오나 다른 섹터로 투자를 하셨던 분은 이렇게 주식장이 좋더라도 수익률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시겠죠. 네, 코인장도 마찬가지다. 코인장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비트는 잘 버티는데 우리가 늘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 리플이라든지 에이다, 뭐 도지코인 이런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흔히 말해서 우리는 시장을 얘네들은 갈 거야. 얘네를 기다리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정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힌트를 주잖아요. 지금은 선택적, 선별적 알트 장세고 지금 AI라든지 지금 그리고 중소형 코인들 위주로 로우캡들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네. 분명한 거는 지금 시장의 건강한 상승이라 보기는 아직까지 의구심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종목보다는 그래도 중소형들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코인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는 또 이제 앞으로 지켜볼 건데요. 일단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작의 모든 코인들이 오르는 불장은 아니다. 네. 전부 오르는 알트장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알트 장세를 선별할 때 우리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지 맞아요. 않습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직까지 크게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트장이 오려면 이더리움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더리움 힘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전에 뭐 이더리움 그래도 하락 추세 돌파해서 기대해 볼 만은 했지만 생각보다 힘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이제 건강한 상승장을 가기 위해서는 좀 메이저들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리플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솔라는 아직까지 돌파해야 돼 $100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보시면 비트는 버티지만 이 메이저 우리가 흔히 알트 장세를 우리가 선별을 할 때 그리고 판단을 할 때 보는 기준이 기본적인 기준인 이더리움과 도미넌스 이런 것들은 밝혀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국내 거래소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나 국내 거래소를 딱 키면 다 빨간불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빨간불의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 살펴보세요. 보시면 메이저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코인들을 오르고 있나? 대부분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는 신규 상장주라든지 AI 관련 섹터들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그래도 AI 관련 섹터 중에서도 좀 가벼운 애들로 지금 좀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투자할 곳은 어딜까요? 메이저를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 잠잠한데? 지금 저점이라 생각해서 투자를 미리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펌핑 주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장세를 좀 살피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 타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도 토탈2 그리고 토탈3 차트까지 한 번에 조금 비교를 해봤던 거죠. 메이저들은 요즘에는 제자리를 잘 지키고는 있지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는 듯한 장세입니다. 오히려 조금 저시총 알트단에서 확실하게 튀어오르는 소위 말해 펌핑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시선을 아래쪽으로 돌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인 투자를 나름 처음 시작을 해서 조금 안정적인 코인으로 가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알트들 중에서도 메이저에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전략을 세우시면 조금은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저희 방송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시총 알트들 조금 내가 혼자서 가보기에는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텐데 전문가님이 방향성 잘 잡아주고 있으시니까요. 방송 통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들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조금 답답함을 더 느끼고 있을 만한 메이저 알트들은 왜 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리플부터 도지, 에이다까지. 예전에는 진짜 과거의 영광을 많이 누렸었던 코인들인데 요즘에는 좀 힘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도 변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조차도 1G, 2G, 3G, 4G, 5G 이렇게 네. 변하듯이 코인도 이 유행이란 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자 흔히 말하면 우리가 9세대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9세대 코인이 리플, 도지, 에이다 분명한 거는 좋은 코인은 맞아요. 그쵸. 좋은 코인은 맞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좋은 코인과 나에게 수익을 주는 코인은 다릅니다. 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름값보다는요. 지금은 수급이 섹터가 어떻게 들어온지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리플은 대부분 리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리플이 5,000원대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60불 이상이 빠진 상태예요. 네. 근데 자 리플이 안 올랐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리플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리플이 안 가는 이유는 호재는 많은데 왜 리플이 안 가요 전문가님이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네. 호재가 많다고 해서 코인이 무조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를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메이저들 움직일 만한 그런 강한 유동성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도지 지금 현재 물려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 도지 코인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리니까 도지, 시바이누,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코인인데 그만큼 또 많이 오르게 됐던 코인이기도 하고요. 네. 시장은 절대로 이 많이 개인 매물대들이 두꺼운 이 코인들을 쉽게 올려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도지 시바인을 제외한 새로운 또 민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페페라든지 캐디노, 덕스월드라든지 지금 무댕이라든지 지금 토시라든지 이런 민코인들이 또 새로 상장을 하고 새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로 새로운 유행하는 애들로 오히려 수급이 붙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에이다도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데요. 카르다노지 않습니까? 네.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사실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코인과 주식의 차이는요. 주식은 제가 항상 인베스트로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물을 보고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코인은 저는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에이다 재단, 카르다노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리플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뉴스나 찌라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직접 눈으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은 장기 투자 좋죠. 장기 투자하지만 이 장기 투자의 개념이란 게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올랐다는 겁니다. 오. 비트코인이 100만, 200만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해요. 하지만 1억에 장기 투자를 간다. 지금 3,000원, 4,000원에 리플을 장기 투자 간다.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기 투자로 가기보다는 지금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시장이 어떻게 수급이 붙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매 방송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몸집이 큰 아이들을 움직이기에는 우리 시장 자체의 힘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무언가에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큰 유람선을 태우려고 하면은 이게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잔잔하게 들어오는 파도에서는 우리는 그냥 가볍게 뗏목 타고 멀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저시총 알트들을 노려보자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그 전략들을 워낙 잘 세워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 너무 좋다라고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나는 코인 안에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겠죠. 이런 분들은 약간의 두려움을 조금 내려두시고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들 저희 방송 통해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답한 코인들 말고 지금 사야 되는 알트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조금 살펴봐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뭐든 시장에 관심이 조금 맞습니다. 쏠리는 코인이어야 될 텐데 이게 가장 우선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붙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관심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름값이 아니라 그리고 많이 빠진 코인이 아니에요. 움직여주는 코인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보시면 지금 사야 할 알트코인의 조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 화면에 남겨놨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섹터의 힘, 이평선의 회복, 그리고 리스크. 지금 우리가 손해비를 따졌을 때 크게 이제 이평이 격이 벌어졌을 때는 떨어질 구간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손해비 기준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기 위해서, 무조건 뭐 크게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야 될 코인의 조건은 다른 게 필요 없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빠진 코인이 아니고 다시 돈이 들어오는지, 거래량의 수급이 붙는지, 그리고 지금 섹터가 거기에 관련된 섹터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 코인이나 사고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나 혼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또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스터디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알트단에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을 선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만나봤었던 XRP, 도지, 에이다 이거 뭐 요즘에는 안 좋다고만 말하지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엔 지금 리플이 50% 이상이 마이너스, 30% 이상이 마이너스, 에이다가 뭐 30%, 40%, 도지도 30%, 40%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은 왜 그렇게 됐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손절 기준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마냥 기다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분할 진입, 그리고 DCA 전략의 분할 진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르기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고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면 절대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제가 또 계속 뭐 리플 욕하고 도지 욕한다고 또 듣기 싫어하고 계시는데 저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쵸.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리플과 도지, 에이다에 대해서 뭐 체크적인 이제 중점적인 체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리플은 딴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2,000원과 2,200원 사이에 계속적으로 무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리플은 지금 꼭 지지해줄 구간이 2,100원입니다. 그러니까 2,100원을 이탈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네. 보시면 2,000원 이탈하면 또 살 거예요라 하시는 분 많은데 2,000원 이탈하면 좀 더 하락 추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2,000원 이탈하면 사기보다는 왜 이탈을 했고 그걸 회복을 하는지를 꼭 체크하신 다음에 새로 진입을 하시더라도 그때 진입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도지 같은 경우는 밈 섹터 거래량의 제 유입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최근에 그래도 도지는 조금 힘을 냈었잖아요. 네, 맞아요. 조금 힘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갈 길은 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밈이란 거는 지금 현재 투심이 얼마큼 올라왔느냐를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밈 섹터 거래량들이 살아 돌아오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이제 도지 코인을 조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이다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중 가장 좀 심각한데요. 아, 그래요? 네, 에이다가 정말 심각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저 중에서 에이다가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저점인 건 안 가는 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다를 혹시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 신규할 거야, 신규 진입할 거야 하는 건 저는 솔직히 비추를 드리고요. 일단 만약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거라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담아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담기보다는 조금 시장을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A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래량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때 조금씩 담아가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해서 물론 여기가 바닥권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올라간다라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전략들을 짚어주셨는데 차트도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결국에는 무언가 돌파하는 힘이 조금 나타나야겠네요. 일단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주봉 분석이고요. 지금은 리플이나 뭐 지금 도지나 에이다 같은 경우 일봉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 분석으로 제가 들고 왔고요. 여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 구간 2,100원을 꼭 지켜줘야 되는 모습이고 네. 만약 2,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밑거리 가격 있죠. 1,600원, 1,7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열어두고 대응하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 말은 무조건 거기까지 떨어질 거예요라기보다는 크게 열어두고 DC의 전략으로 들어가시더라도 거기까지 열어두고 분할적으로 들어가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항 구간 돌파해야 되는 구간 2,200원입니다. 일단 2,200원, 2,300원을 조금 돌파해주고 거래량이 조금 받쳐주면서 돌파를 해줘야 그래야지 그래도 2,500원 다음 저항이 2,700원까지는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자, 두 번째로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코인의 핵심 지지 구간은 저는 118원으로 좀 설정을 해뒀고요.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그래도 최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 지지 구간에 매물대를 좀 쌓아두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118원은 그래도 도지에게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이제 저항 구간을 체크를 드리면 일단은 1차적으로 235원 그리고 2차적으로 271원 마지막 307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밈 섹터들이 조금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도지보다는 조금 다른 섹터들 최근에 솔라나 체인들이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전에 솔라나 체인 좀 유심히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솔라나는 아직까지 100달러 저항선 돌파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솔라나 체인들 그리고 솔라나 체인 관련된 민코인 뭐 캐디언 독스월드라든지 솔라나 체인 지토라 주피터들이 보면 지금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밈 섹터조차도 지금 도지보다는 다른 신규적인 밈 섹터들이 좀 유입량이 좋기 때문에 지금 도지는 조금 지금 외면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인 방향으로 좀 전략을 짜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A다입니다. A다가 차트만 주봉 차트만 보더라도 조금 한숨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게요. 일단 A다 같은 경우는 다른 앞에 리플이나 도지에 비해서는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저점 다지기를 하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머무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솔직히 A다 좀 추억 속에 묻혀져 있지 네. 지금 신규적으로 A다를 좀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A다를 가진 분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또 시장에서 받쳐온다면 메이저들은 또 들썩거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A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327원을 전 주요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A다 같은 경우는 일단 320원대 이쪽 가격을 얼만큼 잘 지지를 하고 바닥 다지기를 해주느냐 이걸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은 주봉으로 우리가 좀 차트를 봤는데 일봉 안에서 정말 좁게나마 박스권은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 안에서라도 약간 치고 빠지면서 평단을 자꾸 내리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구간은 솔직히 들어 진입하기는 이제 평단 낮추긴 좋은 구간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평단 낮춘다고 해서 얘네가 튀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적 소요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A다 같은 경우 1,000원 위에 때 물려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자, 1,000원대에 내가 샀어도 지금 현재 70% 가까이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지금 A다는 저는 이제 지금 내가 A다를 그냥 몇 년이고 그냥 들고 갈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지금 물타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무조건 저점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A다를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전량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밑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분할적으로 좀 물타기를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코인이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메이저 알트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께서 조금 심층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정말 좁게 박스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옆으로 눕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 안에서 물을 타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기에도 괜찮다라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평단을 아예 아래까지 끌어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서 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꼭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그 디테일하게 어디에서 내가 잡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 다 해드리는 얘기들 정보방 안에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누가 주목을 받는지 이거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을 볼 때는 그냥 오르는 코인들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섹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AI 섹터 뭐야? 검색을 해도 나와요. 음. 근데 대부분은 이 섹터조차도 대부분 그렇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쵸.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 누군가가 지인의 누군가의 추천하는 코인들만 좀 사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보면 대부분이 뭐 리플 좋으니까 리플 사다 놔, 지금 싸니까 사다 놓으면 돼라고 하는데 리플 좋은 코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코인이란 거는 이제 이 코인이 뭐 호재가 있고 뭐 악재가 있고 이걸 떠나가지고요. 나한테 가장 좋은 코인은 나에게 수익을 주는 코인이에요. 뭐 리플로 우리가 메이저 코인들로 사서 수익을 낸다고 프리미엄이 붙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방향성을 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딱 지금 일부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딱 첫 번째, 지금 어떤 코인이 유행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어떤 코인의 이름값이 유행을 하는지. 자, AI만 붙으면 오릅니다. 그렇다면 AI 코인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결국에 시장은 순환매로 가기 때문에 자, AI 다음에 어떤 섹터로 갈 건지, 어디 쪽으로 돈이 붙는 건지를 먼저 항상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쪽에 돈이 붙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거래량을 확인하시고 지금은 가는 코인들만 가기 때문에 지금 안 가는 코인들 얘는 안 갔으니까 얘가 튈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안 가는 코인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코인들 위주로 좀 섹터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트렌디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행을 조금 쫓아가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잘 편승할 줄 알아야겠죠. 어디로 지금 유행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지, 시장의 관심이 어느 섹터, 그 안에서는 어떤 코인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건지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어떤 섹터가 더 유망한 건지 그리고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유행을 조금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려면 거래량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에서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 안에서의 유행 제대로 짚어주겠다 얘기를 하시니까요. 같이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거래량에 붙는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코인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완전 대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네. RWA라고. 그렇죠. 이번 청마에는 RWA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요. 자, 온도 엄청나게 상승을 갔어요. 그렇죠. 네, 온도 지금 현재 뭐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현재 100% 가량 올렸고요. 그리고 자, 최근에 또 온도를 뒤따라가는 구인이 센트리퓨즈입니다. 센트리퓨즈도 RWA 섹터고요. 이 RWA가 분야, AI가 분야 이런 섹터들, 이 섹터들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 자. 지금 우리가 업비트와 이 화면을 보시면 업비트와 빗썸에 보셔서 우리가 국내 대표적으로 쓰고 대부분이 뭐 업비트만 빗썸이잖아요. 이 보시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좀 힘있게 갔던 코인들 보면 뭐 바이오 프로토콜 엄청나게 바이오 프로토콜 핫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도 바이오 프로토콜도 크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을 하면 급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바이오 프로토콜도 어느 정도 급하게 내려오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좀 지켜줘야 할 자리는 또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지금 급등을 했다. 그리고 크게 빠지지가 않고 그래도 어느 자리 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오 프로토콜,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만트라 이렇게 좀 빗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이퍼 그리고 온도 바이오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AI 그리고 RW 섹터 위주로 지금 섹터를 먼저 수급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크게 거래량이 음봉이 뜨지 않고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좀 지켜주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먼저 이걸 우리가 수급을 먼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먼저 선별을 할 때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보면 크게 급하게 내려왔다.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거래소를 딱 켰을 때 오늘은 어떤 코인들이 오는지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가 뭐 상승률 좋은 코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승률 좋은 코인이 어떤 코인들인지 그리고 그 코인이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 섹터가 이 코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후발주자의 그리고 차트적으로 그래도 후발주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수급량을 보시면 되고 거래량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실 때 또 프랙탈을 많이 보세요. 예전에 뭐 신규 상장주 제외를 하고 예전 우리가 과거의 코인과 과거의 차트와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여기 부분에서는 좀 튀어오른 경향이 있었다란다면 이 프랙탈 차트로 항상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손익비를 계산해서 내가 손절가를 명확하게 지정을 한 다음에 짧게 들어가더라도 뭐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손익비 계산을 안 하세요. 손익비 계산을 안 하고 손절가도 명확하게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적으로 지금 올랐으니까 포모를 느끼고 추격 매수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추격 매수를 해서 급등하는 코인들에서 크게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기억이 박혀 있으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한 번은 된통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시장은 내가 10번을 들어가서 8번을 먹더라도 한두 번을 삐끗하게 된다면 그대로 먹은 걸 토해내는 게 이 냉혹한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마음 먹어서는 안 되고요. 꼭 산 손익비를 계산해서 손절가를 꼭 명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리플, 도지, 에이다보다 시장이 보는 알트들은 지금 리플, 에이다, 도지 보지 마세요. 저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덮어두세요. 지금은 다른 코인들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자, 바이오 프로토콜 120%, 온도 70%, 온도 파이낸스만 보더라도 단기 며칠 만에 이 무거운 종목이 70%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도가 지금 현재도 그래도 수급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RWA는 저는 전에 방송에도 제가 RWA는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제가 보시면 RWA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도 파이낸스, RWA 섹터들이 앞으로 커진 거에 비해서 또 온도 파이낸스를 우리가 집중
순위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하는 와중에 온도를 사야 되나? 지금 온도 사야지가 아니고요. 지금 온도가 어디까지 좀 지지를 받고 눌릴 수 있는지 손익비를 철저히 계산을 한 다음에 꼭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어제 발표된 CPI 발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크게 빠지는 것 없이 계속적으로 8만 달러를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81K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윈터뮤트라든지 다른 기관들에서는 지금은 건강한 상승보다는 좀 숏스퀴징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기관들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꼭 한 번은 눌릴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도 시장이 눌려줄 때 그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 차트를 제가 핵심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0원대 초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도 파이낸스를 지금 600원대 지금 현재 이 가격에 사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적극 권장드리는 가격은 579원대, 536원대 여기까지 저는 눌려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비트가 언제든지 눌릴 수 있을 때. 왜? 비트조차도 지금은 건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비트가 내려오는 구간일 때 온도는 600원 아래로 579원, 535원 이 구간이 저는 매수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체크를 해서 온도 내가 못 사서 배가 아프다 한다면 이 구간까지 진득하게 기다려서 그때부터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같이 이 RW의 해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온도 파이낸스가 RWA의 대표 주자라는 거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대표 주자답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전문가님이 디테일하게 짚어주셨죠. 그런데 전문가님, 올해 자체가 만약에 RWA의 해가 맞다면 사실 올해 동안에는 온도 파이낸스도 장기로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장기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장기로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의 가장 이상형이 뭐예요? 우리의 투자의 가장 이상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기 때문에 내가 저는 이번에 온도 RWA는 갈 겁니다라고 해서 저는 온도를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이 저점이라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눌릴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시장이란 절대적이란 건 없어요. 80개 잘 지키니까 이제 90개 향해 갈 거야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비트가 내일 당장 70개 떨어지는 건 누가 합니까? 그쵸. 예, 우리가 여러 번 당해봤던 패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기보다는 만약에 보험을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주 영역,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매수준의 영역인 579원에서 535원 사이 이 매수준의 영역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저는 진입을 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이 또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 온도 파이낸스 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RWA 안에서도 단기로 빠르게 치고 나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온도 파이낸스 말고 다른 RWA 코인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맞습니다. 조금 번갈아 가면서 전략을 계속 세워보는 그렇죠. 것도 괜찮나요? 무조건 장기적으로 이걸로 크게 먹겠다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단타치기 좋잖아요. 그쵸. 우리 구독자분도 단타 좋아하시잖아요. 단기적으로 짧게 잽을 날리셔야죠. 지금 무조건 한 방을 원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좀 짧게 잽으로 먹고 들어가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 파이낸스 다음 센트리퓨즈, RWA 섹터 센트리퓨즈가 정말 좋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WA 해가 될 거지만 RWA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AI라든지 다른 또 이 제가 말씀드렸던 솔라나 체인 애들도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지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40% 이상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로도 우리가 기회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쪽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한 방에 털어먹겠다라기보다는 우리도 기간처럼 천천히 매집을 하면서 천천히 이 시장을 즐기라는 겁니다. 시장이 주니까. 줄 때 먹고 시장이 버릴 때 우리도 잠시 그때는 관망으로 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말로는 이렇게 줄 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을까 참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의 전략들도 세워주고 있으신 거겠죠. 이렇게 RWA가 이번에 강세다, 대세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디테일한 전략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문가님의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꼭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RWA라고 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코인이 또 다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조금 어떤 선별 포인트를 가져가야 올라가는 애들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좀 우리가 이 코인의 시총을 보거나 몸집을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무거운 애들보다는 가벼운 애, 홀쭉한 애들 잘 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저는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래량만 보더라도 지금 예전에 우리가 불장이라고 생각했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반토막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무거운 애들을 올리기보다는 가벼운 애들 올리기가 더 편합니다.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섹터를 살펴보더라도 무거운 애들로 무거우니까 안전할 거야라기보다는 우리는 네. 안전한 코인은 없어요 절대로요. 그렇죠. 예, 안전한 코인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금 가벼운 애들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얘가 한번 갔던 앤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 거래대금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네. 수급이 한번 붙었던 놈인지 안 붙었던 놈인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 가는 놈만 안 갑니다. 가는 놈만 간다. 결국에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의 유행이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갔던 놈 계속적으로 잡지 마시고 가는 놈만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죠. 요즘에는 진짜 갔던 코인들이 다시 쉬었다가 가는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RWA 안에서 여태 안 갔던 애들 더 크게 튀어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들어가셨다가는 계속해서 안 가는 흐름 위에 편승하게 되는 꼴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RWA 안에서 거래량이 붙는 코인인지 시장의 관심을 그 이전에도 한 번이라도 받았었던 코인인지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 보시면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래소 안에 들어가 보면 코인들도 많고 어떤 게 RWA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만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전략들 수월하게 세워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 방송 놓치셨던 분들 너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전문가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만 이 사하라 AI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올랐을까요? 네, 사하라 AI 좀 잠깐 제 자랑을 하면 사하라 AI 제가 저번 주 추천드렸고 정확하게 50% 정도 수익 가량이 나왔어요. 네. 일단 사하라 AI가 제가 선정했던 이유는 AI를 붙어서 저는 차트적으로 좀 일단 선별적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크게 빠지지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대로 지금 AI 붙었고 맞죠? 그쵸. AI 이름 붙었고 그리고 한번 튀었던 애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빠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들썩거리고 있었다 판단을 해서 저는 사하라 AI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과는 만족스럽게 좋은 승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하라 AI 잡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맞아요. 분이 계실 건데 지금 저는 한번 먹었던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기까지 기다린 부분이고요. 오늘은 사하라 AI 제2의 후속 타자로 두 번째 코인 브레비스 준비해봤습니다. 예, 브레비스 거래량 붙기 시작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조건 브레비스 거래량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레비스 제가 방송 전에 봤을 때 제가 그래도 이 추천가보다 지금 현재 5% 6% 가량이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브레비스를 추격하기보다는 제가 여기 남겨드렸던 200원 부분까지 조금 눌림을 나올 때까지 좀 진득하게 기다려 주시고 거기에 미리미리 좀 매수를 걸어 두시고 좀 기다렸다가 200원 부근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브레비스 같은 경우는 이 190원 저는 손익비를 190원 이탈 시에는 장기 흐름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저는 190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회복을 하고 1차 목표가로는 저는 220원. 그래도 10% 가량의 수익권에 저는 1차 목표를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더 잘 붙고 좀 더 힘있게 간다면 저는 240원까지 최종 일저가 일단 20% 가량 수익을 몰아보고 일단은 브레이비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자, 지금 보시면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보시고 저희 정보방도 모셔갖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섹터가 있는지를 항상 좀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 코인이 오르기만 기다리기보다는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사람만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핫한 것들만 보지 마시고 지금 코인 시장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주식 시장보다 코인 시장이 훨씬 더 수익이 내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브레비스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가가 204원 정도까지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21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오는 건지 살짝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 타점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수익으로 확실하게 연결시키기 쉽지가 않죠. 이 자세한 매도 타이밍, 타점까지 전문가님의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